안녕하세요. 백수약사입니다. 저는 1등맥스로 다양한 주식을 모으는 전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외에도 다양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략들을 한번 자랑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사실 1등맥스로 주식 모으기는 실험적인 느낌이고, 두 번째 SCHD와 TQQQ를 1대1로 모아가는 것이 제 메인 투자 전략입니다. 그리고 아래 두 가지는 제가 군대에 복무하던 시절 만들어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매매입니다. 저는 AWS라는 아마존 서버 대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잘 굴러가고 있어서 아직 사용 중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서버를 대여하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SCHD와 TQQQ를 1대1로 모아가는 과정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투자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원칙은 SCHD와 TQQQ는 일정 금액을 매일 자동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투자하는 이 TQQQ는 매우 위험한 종목입니다. 여기에 몰빵해서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절박한 사람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TQQQ라는 주식은 최고점은 100달러에 근접했다가도 저점은 10달러에 가깝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모은 돈이 1억이라면 1000만 원이 되는 마법을 볼 수 있는 거죠. 10억이면 1억이 되는 겁니다. 무려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33.3% 이상 빠지면 손실은 99.9%가 되는 것이죠. 넘어가면 청산되어 버릴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정도의 하락이 나스닥이라는 지수에서 나온다면 미국은 시장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긴 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적더라도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기는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를 합치려고 합니다. 바로 SCHD죠. SCHD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변동이 있기는 해도 거의 우상향으로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죠.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사람들은 SCHD를 배당 성장에만 포커스를 두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SCHD의 배당률은 거의 일정합니다. 근데 배당 성장률이 10%가 넘죠. 그렇다는 것은 SCHD는 꾸준하게 매년 10%씩 주가가 상승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주가가 매년 같은 비율로 상승하는 주식만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주식이 또 있을까요? 요즘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 중이라 살짝 애매한 감은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있는 한 이 현상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두 가지 주식을 합쳐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전략을 할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편입니다. 저는 엑셀을 제가 만들거나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애용하는 편입니다. 위에 올려놓은 표는 2억이라는 돈을 2016년에 투자했다고 가정해서 올해까지 10년 정도 투자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보시면 엔드 밸런스가 150만 1448달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20억 정도가 됩니다. 아래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에 그대로 투자했을 때에 비해 거의 4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간에 맥서멈 드로다운이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이 항목은 최대 하락폭을 말합니다. 마이너스 46.23%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 10년? 아니 5년만 지나도 경제가 회복하며 저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 하락장이 지금이라면 어떡하죠? 제가 넣자마자 절반에 가까운 돈이 사라진다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어렵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한 번에 사라진다면 저는 다시 주식 투자에 손을 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은 세계의 경제 위기를 순서대로 나열했는데요.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함께 나타내 보았습니다. 가장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1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이때 S&P 500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말이 절반이지 타이밍만 잘못 잡으면 7년 반을 손실 기간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7년 반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하지만 30대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20살이었다면 그냥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돈은 정말 큰 돈이고 중요한 돈입니다. 절대 한 번에 잃어버릴 수는 없는 돈이죠. 마침 마지막을 보시면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써둔 칸이 있습니다. 저 칸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월가의 전문가들도 확답해 줄 수 없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투자를 해보려 합니다. 회복에 걸리는 기간이 7년 반, 그렇다면 그 절반은 하락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절반은 회복을 하는 시간이겠죠? 그렇다면 5년에 나눠서 투자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장은 지나간 후가 아닐까요? 저는 5년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베팅해 보려 합니다. 이 표와 그래프는 2020년에 2억을 한 번에 넣었을 때 결과입니다. 엔드 밸런스는 49만 3,387달러로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7억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이 결과도 MDD, 즉 맥서멈 드로다운이 마이너스 46.23%가 됩니다. 이번에는 금액을 5년의 기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결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매달 2,297달러씩 입금하는 것이고 현재 환율로는 333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시면 엔드 밸런스는 31만 3,454달러로 불어나 있었고 MDD는 현금이 주기적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9.25%가 됩니다. 그냥 투자했을 때보다 20% 정도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사용하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에서는 특이한 기능을 하나 더 제공합니다. 바로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인데요. 저는 5년간 일정 금액씩 투입해서 31만 3,454달러를 모은 후에 매달 1%씩 인출해서 사용한다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해에는 현재 환율 1,450원을 적용해서 450만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세금이 고려되지 않은 점은 행복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금은 제가 해칭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 내용은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엔드 밸런스는 결과적으로 상승합니다. RCAGR이라는 것은 1년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1년에 12.99%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첫 달에 450만원 정도를 인출한다고 했는데 저는 저 결과값대로라면 다음 해에는 495만원을 인출하게 됩니다. 제가 노후에 매년 임금이 10% 이상 상승하는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의 이런 베팅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5년간 2억을 분할 매수, 5년 후에는 1%씩 인출. 간단하죠? 하지만 2억이라는 금액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매수를 걸어두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건 제가 테스트용으로 투입 중인 계좌입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각각 5만원씩 투자 중인데요. 조만간 매일 10만원씩 각 주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요즘에는 자동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마음 약한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법은 준비가 되었고 이제는 현실적인 금전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제가 제목에 빚쟁이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제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는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다는 뜻보다는 제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월급에서 소비를 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죠. 물론 소비보다는 월급이 통장을 스쳐나간다는 표현이 맞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쓸 돈의 순위를 정할 때 저축은 항상 후순위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축을 먼저 하더라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니죠. 많이 양보해서 번 돈의 50만원도 저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50만원씩 모아서는 제 인생을 못 바꿀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50만원씩 모으실 분들은 제 전략이 안 맞으실 겁니다. 그냥 TQQQ 몰빵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순서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이렇게요. 모아둔 돈과 대출받은 돈 1억, 그리고 그 돈에 제가 월급에서 번 돈 중에 일부 200만원을 5년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매달 투자 200만원. 크죠? 무리합니다. 저도 사실 확신이 없어요. 평생을 이렇게 200만원씩 모아갈 수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없이는 전 평생 돈에 끌려다니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투자 금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과금처럼 투자할 금액을 빼두면 제가 자유롭게 쓰는 돈은 절약이 가능하죠. 월급을 올릴 수 없다면 다른 것들을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줄이는 것이 안 된다면 잉여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가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더 버는 방식은 다양하죠. 제 주변에 회사에서 퇴근하면 배달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배달비를 모두 투자에 사용합니다. 저는 그 친구는 미래에 저보다 더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제가 월급으로 앞서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산다면 저보다 더 악착같이 돈을 모을 테니까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시간과 체력을 퇴출받아 살고 있습니다. 평생 돈에 쫓겨 살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은행 이자를 추가로 매달 200만원씩 내야 한다고 말이죠. 은행 이자 2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좀 다르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다들 집은 대출까지 땡겨가며 사지 않나요? 금리를 아무리 좋게 받아도 3% 이상을 낼 텐데요.
그럼 1억이면 매년 300만 원이고 2억이면 매년 600만 원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구한다면 10억은 있어야 할 텐데요. 영끌 쪽으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을 보면 100만 원 이상은 은행이자로 나갑니다. 200만 원 정도면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매달 200만 원씩 대출금을 갚으며 아파트에 살면서 존버하는 것과 200만 원씩 5년간 알뜰하게 모아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 둘 다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은행 이자를 추가로 낸다고 말이죠. 이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랑은 다릅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한순간에 날아갔을 때 갚아나가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질적으로는 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실패한다면 다시 벌면 됩니다. 그동안 아끼고 참은 것들은 아깝죠. 하지만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이게 안전합니다. 뭐 어쨌든 이게 제가 각각 5만 원씩 투자하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매년 12월 마지막 주에는 리밸런싱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은 보통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거래를 해야 다음해 종합소득세에 반영됩니다. 12월 31일에 거래하게 되면 그건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니까 조심해야 하죠. 이건 작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거 잘못 계산하면 정말 다음해 종합소득세에서 피눈물 납니다. 올해 여러분들도 연말에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회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슬슬 늘어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 투자하기인데요. 저는 이미 법인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식 투자에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면 제가 만들게 된 과정을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리밸런싱은 양날의 검입니다. 분명 낮아진 주식과 높아진 주식을 재분배해서 올라간 주식에서는 이익을 실현하고 떨어진 주식은 저점에 매수하게 되죠. 하지만 이 방식은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시면 주기가 짧아질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리밸런싱을 안 하면 수익률이 좋을까요? 리밸런싱을 안 하면 갑자기 수익률이 팍 가라앉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까 제가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올라간 주식은 수익을 실현하고 떨어진 주식은 저점에 매수한다고 했죠. 여기에 A주와 B주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자 주식은 90원, 110원으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결과를 보이죠. 커트로 보기에는 올라간 주식에서 한 주를 팔아 10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A주에서는 B주를 매도한 금액으로 1주를 100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전략이 통하려면 다음에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바로 A주는 다시 100원으로 오르고 B주는 100원으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A주는 90원에 한 주를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다시 원점인 100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매수한 한 주를 매도하여 10원의 수익을 내죠. 그리고 B는 다시 100원으로 내려왔지만 주가에 손실 없이 아까 한 주를 매도하고 생긴 100원으로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돈이 복사되는 마법인 셈이죠.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는 무슨 상관일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대신에 A주는 주가가 80원까지 빠질 예정이고 B주는 주가가 12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추가 매수한 A주가 다시 반등이 아니라 계속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B주는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하고요. 그럼 B주에서는 한 주를 추가 매도하여 100원에 매수한 주식을 120원에 매도했으니 20원이 수익 실현됩니다. 반면 A주는 어떻죠? 이번에는 80원에 한 주를 추가로 매수해서 100원보다 20원 더 적은 금액에 매수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좀 더 기다렸다가 리밸런싱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랬다면 A주에서는 40원을 더 저렴하게 매수했고 B주에서는 40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앞전 상황은 처음 거래에서 10원씩, 두 번째 거래에서 20원씩 이득을 봤기 때문에 총 30원씩 이득을 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리밸런싱을 두 번 진행한 것보다 한 번 진행하는 것이 10원씩 더 이득을 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하기로 했고 그 시기는 1년의 마지막 거래일이 가까운 크리스마스 즈음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러한 전략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영상을 매달 올려볼까 합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사실 실험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인생을 건 베팅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여러 가지 주식들을 다 집어넣어가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인데요. 물론 제가 월가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학이라는 것은 배워본 적도 없죠. 그러니 사실 이 Q&A 페이지는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반박을 해주셨으면 해서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강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보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조언 한 번씩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살짝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결과만 살짝 보고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 짧게만 올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저도 이만 쉬러 가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현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럼 안녕 여러분.